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영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신명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PSDCA 사이클 순으로 중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 자체가 사례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제도 중에 이거 긍정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도는 우리하고 멀어. 그러면 약간 개선하고 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 만인율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인증을 취득 후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환산재해 건수 또한 인증 취득 후 재해 건수가 한 5분의 1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정말 코사 MS에 의해서 재해가 감소되었나 아니면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해서 감소되었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신뢰성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성 검증을 연도별 총 출력 인원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인원 변동 감소율에 대해서 인증 전 대비 한 55%에서 62%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재해율을 재산정한 결과 인증 전 대비 42에서 54% 정도 감소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사 MS가 재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값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인식변화 부분입니다. 자, 시스템 도입 전에는 안전관리자 주도의 안전관리,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절차가 미흡했던 기업 문화에서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전 구성원의 참여 및 상호 연계성, 모든 안전보건 활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업 문화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시스템 도입 후 가장 고무적인 변화 부분은 관리 감독자 주도의 위험 관리로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식 변화의 핵심 가치가 로벤스 위원회 보고서에서 공고된 위험은 이를 생산하는 조직이 가장 잘 알기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 적용들을 많이 잡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보안 부분에서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위해서 성과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PSD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단계의 대표이사 안전보건 메시지 전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 표명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대표이사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메시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파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회사는 이 제도를 지금 4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시행 주기를 매년 1월 셋째 주 상시 이사회 개최주로 정례화하였으며 코사 MS와 연계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전산화 부분입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 양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시 시기 또한 격주 목요일 11시로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험 요인 피드백 관리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
A등급 일일 안전 점검표를 일일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걸 통해서 안전 보건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를 강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류의 양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관리 감독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6월부터 출입관리 시스템 운영업체와 같이 협업하여 저희 회사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고요. 특히 위험성 평가가 형식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 소속 직원은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에 월 1회 이상 참관 및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보안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및 앱 활용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단계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교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 제17장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인식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대면 교육이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 수료 후 기준점 미달자에 대해서는 재교육 및 재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평가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교육 실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관련 의사소통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실무자 의사소통 회의 외에 부서장 의사소통 회의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의사소통 회의는 실무자 의사소통 회의에서 미결된 사항들, 안전보건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적용을 한다면 실무자 의사소통 회의보다는 준경영자에 해당하는 부서장 의사소통 회의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영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제적 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전문가를 활용한 장비 안전 점검에 해당되며 2019년 7월 26일부터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 및 항발기,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있는 건설기계고요.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만 들어있는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기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기계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하여 사고 위험도를 확연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등급제, 자율적 컨설팅 제도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자율적인 안전 컨설팅에 해당하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별 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6월 1일부터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상금과
인사 고과 반영, 승진에 대한 보상 가능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시설물 설치 제도입니다. 좀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제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 시기를 기점으로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도입 전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협력업체를 통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주관 산업안전관리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또한 집행률 조조, 적시 설치 미흡이라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자, 2017년 7월 18일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물 중 당사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낙하물 방진망 및 수직형 조락 방진망 통합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은 증가하였지만 사고 위험들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우수 사례는 그늘막 개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최상단 슬라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개 작업 중 태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중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내역에 그늘막 재표 장치를 초과하여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가장 우수한 사례로 환영받는 또 효과를 얻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점검 단계의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측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목표 및 안전보건 활동 추진 계획의 일치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기준과 절차에 따른 성과 평가가 추진되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히 점검 시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도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만이 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심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첫째, 안전보건 경영체제 적합성 확인과 유지관리. 둘째,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근본 원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부 심사자의 역량과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즉, 내부 심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유지되고 관리되어야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모든 결과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전 구성원에게 전파를 하여야만이 효과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경영자 검토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는 경영자에 의한 검토 결과 피드백을 통해 차후년도 안전보건 방침, 목표, 안전보건 활동, 추진 계획 등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히 경영자에 의한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지시사항에 대한 방향성 및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차기년도 목표 및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하여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활동 단계의 개선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만이 가능하며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전파,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사고 사례 전파 및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험수평가 전산안을 통해 등점 위험 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및 운영 사례입니다. 자, 이 안전보건 건의함을 설치한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주체가 근로자 본인임을 인지시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정착 및 발전시키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견해, 그다음에 아이디어 등을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접목시켜 줘야 되며, 특히 제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만이 그 효과성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저희 부분에서는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3장 제언 및 건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민감한 내용이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사 MS 심사기관 표준화를 통한 인증활성화 방안 모색.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김판기 단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안 하시나 했는데 먼저 솔루션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제도가 돼버린 것 같고요. 자, 이제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모든 것들이 정부나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코사 MS입니다. 그러면 코사 MS가 당연히 관심이 높고요. 그 다음에 참여율이 높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또 기존의 인증업체 또한 전환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사후심사도 받아야 되고 연장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사 MS를 담당하는 조직이 과연 이 수요에 대한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부분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고맙게도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장 지원 사업의 중소규모 건설업체로의 확대 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장 지원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설 사고의 한 88%가 중소규모 업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게 원청사가 있으니까 원청사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라는 뜻으로 봐도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대표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 건설업체 또한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올려봤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도 다가오고 저희들 또한 지금 코사 MS가 정말 중요한 시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사고도 나지 아니하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